절대 안 할 겁니다. 저희는. 네, 저는 그게 맞다고 아니, 보고. 해도 돼요.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저희가 제명할 겁니다. 어휴. 덩어리를 키우려고 어떻게든 기호 3번 만들어 보려고 현역 의원들 좀 모아 보려고 잘못된 방법들을 많이 쫓아갔습니다. 개혁신당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바로 잡겠습니다. 제가 결국 개혁신당에 들어오게 된 그 이유는 안녕하세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입니다. 이번 주제의 제목은 스탠스가 달라진 개혁신당. 판세를 흔들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선대위가 출범하는 가운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될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여러 가지 공천 결정이 되고 비례대표 결정되는 가운데 조금 어수선하고 지지부진했던 개혁신당이 정돈이 되고 정비가 되면서 이제 좀 스탠스를 가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조국 혁신당이 갖고 있던 그런 선명성이 개혁신당이 없다라는 평가를 최근에 많이 받아왔는데 그거를 의식하긴 한 듯 귀가 열려있는 듯 선명성을 상당히 많이 가져오게 됐습니다. 1, 2주일 사이에 그렇게 많이 느껴져서 저도 심플하고 좋다. 물론 이제 조국 혁신당만큼 강렬하고 자극적이진 않지만 개혁신당만의 스탠스를 딱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하는 게 상당히 저는 좀 좋게 느껴졌고 드라마틱한 엄청난 상승을 이루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상승세를 좀 기대해봐도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천하람 후보는 말할 것도 없고 예상보다 훨씬 큰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 유지영 후보까지 제가 정치에 입문하겠다고 말했을 때 모두 반대했습니다. 정치는 그런 곳이 아닐 것이라고, 너처럼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맞는 말이라고 다 우겨서 되는 곳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국 개혁신당에 들어오게 된 그 이유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방향이 이쪽이다 라고 말할 때 오직 개혁신당만이 너희 방향은 어디냐? 우리가 함께 가겠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틀리면 바꾸겠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바로 잡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정치가 올바른 정치라고, 정치에서도 맞는 것은 맞다, 틀린 것은 틀리다 말할 수 있다고, 우리 개혁신당이 한국의 정치 생태계를 바꿀 수 있도록 저희를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메시지 파워가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고 그리고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는 비례 후보 관련 토론에서 나가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여러 방송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개혁신당에서 언변이 뛰어난 인재 중에 한 명이다. 근데 그 감정을 참 잘 넣어서 조절해서 잘 넣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천하람 후보가 특히 이야기하는 요즘 컨셉은 우리가 오만방자했다, 우리가 너무 교만했다,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대놓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은 저 정말 그때 실수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렇게 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를 좀 명확하게 얘기하거든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심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저희 개혁신당도 여러 국민들 앞에 죄송스럽다, 송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양당 모두 썩었다, 대한민국 정치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들이 못해도 20% 30% 계셨습니다. 저희가 그 민심을 잘 받아 안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초기에 그 개혁적인 마음을 꾸준히 잘 가져가지 못하고 덩어리를 키우려고 어떻게든 기호 3번 만들어 보려고 현역 의원들 좀 모아 보려고 잘못된 방법들을 많이 쫓아갔습니다. 구태스러운 그냥 기성정치 같은 행보들 많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급하게 이낙연 대표랑 합쳤고 또 그걸 결렬되고 하는 과정에서 많은 우리 개혁신당 당원 지지자분들과 또 한국 정치의 근본적인 개혁을 바라셨던 많은 국민들께 참 실망감을 많이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개혁신당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천하람은 그런 부분들을 아예 딱 까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천하람 후보가 갖고 있는 장점이고 이게 저는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솔직함, 그리고 그 솔직한 부분으로부터 다시 나아가겠다는 마음, 이 메시지가 잘 전달되고 있고요. 그런 심플한 메시지라 하면 윤석열 조폭 정권 심판, 그리고 대통령이 가장 뒷목을 잡을 당선자는 누구냐, 이런 멘트들이 조금 심플한 것 같아요. 잘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천하람 후보가 요즘 자주 얘기하는 게 초반에 저희가 너무 좀 까불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또 한정민 후보
후보의 그 거만한 모습을 보니 겸손해야겠다 이런 디스하면서 더 마음을 잡는 이 모습을 보여주니까 저는 좋습니다. 그래서 기대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이슈가 있는데 저는 특히나 그 양양자 원내대표 부분에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양양자 의원이 아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단일화하면 하시겠느냐, 단일화를 요청하면 하시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은 와전된 것 같고요. 이게 좀 혼란을 일으키면서 이게 국민의힘과 뭐 단일화, 국민의힘으로 개혁신당이 들어오겠느냐 뭐 이런 부분까지 넘어간 것 같습니다. 개혁신당이 국민의힘으로 들어갈 확률은 점점 더 없어지는 것 같고요. 들어가면은 많은 지지자들이 떠날 겁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요. 결국에 개혁신당은 정체성이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니까요. 개혁 보수이건 그냥 개혁이건 새로운 영역의 네임이 아예 만들어지면 어떨까 생각도 듭니다. 보수 진보의 진영 논리에서는 이제 벗어날 때가 진짜 됐는데 어떻게든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보수라는 단어를 요새 안 쓰고 싶어 하는 게 보수라고 쓰면 자꾸 친국민의힘이라고 읽혀요. 이 방송을 혹시 듣고 계신 언론인 분들이 계시다면 국민의힘 출신이라도 대부분 거의 뭐 쫓겨나거나 안 좋게 나온 사람들이에요. 짜증이 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뭐 자꾸 단일화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그 지역구 연대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어. 나가서 하십시오 하고 싶어요. 제가 그냥- 바로 잘랐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되겠다. 그럼요. 예, 절대 안 할 겁니다. 저희는. 저는 그게 아니, 맞다고 아니, 보고. 해도 돼요.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저희가 제명할 겁니다. 어휴.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정권 심판과 조국 혁신당에 대한 태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태도가 이렇게 조금 바뀐 느낌이 저한테는 긍정적으로 느껴지는데 제가 바랬던 방향이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개혁신당에 비해서 조국 혁신당이 바람을 일으키고 있고 미래정당 지지도에서는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여론조사도 많을 정도로 엄청난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준석 대표나 천하람 후보가 인정하기보다는 그냥 깜빵 갈 사람, 그냥 감옥 갈 수 있는 사람의 이야기는 필요 없다 정도까지 얘기를 했다면 이 이야기의 이슈 자체를 원천 봉쇄했다면 지금은 어찌됐건 이 존재를 인정하고 이 존재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는 단계 같습니다. 최근에 홍준표 시장도 얘기했잖아요. 법조는 증거로 유무죄만 다투지만 정치는 유무죄를 넘어 국민 감성이 더 우선다니까요. 라고 글을 남겼는데 그 얘기를 했죠. 법조적 시각으로 대응해본들 단기간에 그 기세를 꺾을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서 상당히 냉정하게 평가를 내렸죠. 제가 딱 하고 싶었던 말인데 아무튼 저는 조국 혁신당의 이 돌풍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옹호하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준석 대표나 아니면 천하람 후보가 심지어 천하람 후보가 조국 후보가 유죄 선고 받으면 당은 무너질 것이다, 많이 약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당 자체가 공정 여론도 있고 핍박을 받았다는 느낌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거를 똑같이 해야 된다는 프레임을 같이 또 가지고 가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유죄가 판결까지 난다면은 오히려 더 결집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이 사람이 진짜로 이렇게까지 되는구나. 뭐 이를테면 그냥 종교적인 부분으로 보면 순교를 함으로써 종교가 더 활활 불타오르잖아요. 순교란 단어가 적절하진 않을 수 있지만 조국의 경우도 이렇게 유죄를 선고받고 감옥을 가게 됐을 경우에 이 지지하던 사람들이 과연 뿔뿔이 흩어질지 아니면 더 결집할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섭다 생각하고 심지어 조국 이게 무너지지 않고 더 유지가 된다면은 조국 대표의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받고 나와서도 정치를 한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 정도 의지를 이미 표출했고 들어갔을 경우 안 들어갔을 경우를 미리 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명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조국 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결집은 정말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극단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평정심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합리성을 유지하는 개혁신당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지지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얘기가 조금 길었는데 그런 면에서 천하람 그리고 이준석이 이 부분을 납득하고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그 전보다 말이죠. 최근에 좀 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그 당 지지율도 인정을 하고 이런 모습들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상황이나 이런 당 지지율, 상대방 당 지지율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재정비해서 가야죠. 그래서 천하람 원래 당 전체적인 분위기는 탄핵이라는 거를 너무 자주 쓰면 안 된다. 탄핵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 주된 의견이었고 지금도 주된 의견이긴 하지만 천하람 후보가 얘기했듯이 정말로 사유가 된다면 그런 건 하는 게
맞다까지도 이야기를 열어놨거든요. 그런 합리성에서의 그게 맞으면 가는 거고 합리적이지 않은데 잘못된 게 아닌데 그렇게까지 가는 거는 아니다라고 천하람 후보도 선을 그었기 때문에 그거는 틀린 얘기도 아니고 정말 맞는 얘기다 저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좋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이 가장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으로 이준석과 조국 이 두 명을 같이 언급을 했거든요. 천하람 후보도 그렇고 이준석 후보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국혁신당으로 우리가 갈 수 없는 조국혁신당까지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기존의 보수나 기존의 진보, 기존의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을 가고 싶지도 않고요. 이 사이에 어디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조금 열어놓지 않았나. 이쪽으로 오세요. 보수지만 보수인데 보수나 대통령이 하고 있는 지금 모습들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개혁신당에 나왔듯이 말이죠. 그리고 민주당은 뭐 또 이재명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분들도 마땅치 않고 흠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조국혁신당도 뭐 상당히 급진적이고 극단적이고 그런데다가 이런 유죄 판결을 앞두고 있는 리스크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못마땅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주저하고 있거나 아니면 갈 데가 없네 할 데가 없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개혁신당의 천하람, 이준석 이 후보들이 활짝 열어놓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준석, 조국이라는 이름을 같이 올리는 게 그래도 꽤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거기에 지금 이주영 비례후보 1번까지 일주일 전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스탠스도 많이 달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선거운동이 시작인데요. 현실적으로는 이준석 대표 말고는 지역 후보가 당선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비례정당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개혁신당의 모습들이 한층 더 나아지고 발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이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심으로 가지고 개혁신당 지지자들이 분명히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지자들을 보고 힘을 얻으시고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정체성이 당당하게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개혁신당과 함께 해주십시오.